차가운 바람이 영원처럼 불어오는 땅. 북극. 이곳에서 삶은 언제나 혹독한 투쟁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곳보다 뜨거운 사랑이 피어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 어느 날, 시간이 켜켜이 쌓인 눈 덮인 언덕에서 한 이누이트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나는 울기도 했지만 웃기도 많이 했어요. 어떤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 슬펐지만 어떤 날은 가슴 벅찬 행복이 찾아왔죠.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아툰나. 67년의 세월을 북극의 품에서 살아온 이누이트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누이트라는 이름만큼이나 낯선, 그러나 강렬한 사랑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누이트 사회. 서구 문명과는 너무나 다른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온 곳. 이곳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을 넘어선 부족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었지만 이 혹독한 땅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규칙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타마가 시스템이라 불리는 독특한 관습은 혈연보다 사냥 동료와의 유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의 삶을 대변합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생존의 끈을 이어갔던 이들. 그 속에서 아내를 나누는 전통은 외부에선 이해하기 힘든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자 공동체 유지의 지혜였습니다. 나는 나의 남편을, 나의 남편은 나를 세상과 나누었죠. 그게 우리를 살아남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랑이 피어났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얼음보다 차갑고 동시에 그 어떤 불꽃보다 뜨거웠던 아툰나의 사랑 이야기. 이제 그녀의 숨겨진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1951년 아직 차가운 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북극의 여름. 해가 지지 않는 백야의 시간 속에서 18세의 아툰나는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삶은 오직 생존과 가족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이 혹독한 세상에서 사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마나크, 30살의 노련한 사냥꾼. 그는 아툰나가 살고 있는 캠프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잡은 물개 가죽과 정성껏 말린 생선 꾸러미를 들고서 말이죠. 이누이트 사회에서 남자가 신부 가족에게 이런 선물을 하는 것은 결혼을 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거창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과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마나크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굳건하면서도 배려가 느껴지는 그의 시선은 아무것도 몰랐던 아툰나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캠프 한가운데서 피어오른 모닥불처럼 아툰나의 마음 속에도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그 불씨가 사랑이라는 이름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외롭지 않을 거란 막연한 기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나크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어요. 그의 눈은 늘 저를 향하고 있었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줬죠. 저는 사랑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저 가족의 뜻에 따라 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나크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툰나와 마나크는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결혼식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제 부부였습니다. 이누이트 사회에서 결혼은 남자가 신부 가족에게 산양한 동물 가죽이나 고기를 선물하고 신부는 남자에게 필요한 바느질과
음식 준비를 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재능과 노력을 교환하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들은 곧 자신들만의 이글루를 짓고 함께 사냥하고 함께 불을 지피며 북극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툰나는 마나크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아툰나에게 늘 다정했습니다. 비록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서툰 이누이트족이었지만 마나크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아툰나를 향한 깊은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툰나는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든든함이라는 감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동반자가 생겼다는 안도감. 그것이 어쩌면 그녀가 마나크에게 느낀 첫 번째 사랑의 형태였을 겁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밤에는 차가운 이글루를 데워주는 불꽃이었고, 낮에는 저의 식량을 찾아오는 사냥꾼이었죠. 그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안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을요. 백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극의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요구하는 법. 그들의 관계에 드리워질 그림자는 아직 아툰나의 순수한 마음에 닿지 않은 채 고요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나크와 함께한 2년의 시간은 아툰나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매서운 북극의 추위도 식량을 찾아 나서는 고단함도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들의 이글루는 서로의 온기로 가득 찬 작은 우주였습니다. 그러나 북극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랑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마나크는 사냥에서 돌아오며 낯선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스루. 멀리 떨어진 캠프에서 온 뛰어난 사냥꾼이자 마나크의 오랜 사냥 동료였습니다. 북극에서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식량을 나누고 잠자리를 제공하며 때로는 가장 소중한 아내까지 공유하는 것이었죠. 마나크가 아툰나에게 말했습니다. 아툰나, 카스룩은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낼 거야. 그는 멀리서 왔고 잠시 휴식이 필요해.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함이기도 해. 우리는 오랜 친구이자 사냥 동료니까. 마나크의 말에서 아툰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넘어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직감한 것이죠.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누이트 사회의 아내 공유 전통. 그것은 단순한 성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가장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이자 공동체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고 자원을 공유하며 때로는 씨앗까지도 나누는 그런 의미를 지닌 복잡한 관습이었죠. 그 순간 제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나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사랑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저는 그의 간절함을 보았어요. 그에게는 이 관계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요. 이누이트 사회에서 이러한 공유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감정 또한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보다 더 큰 그림을 보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툰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나크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가정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낯선 남자와 잠자리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밤은 길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제 심장은 얼음 속에서 뛰는 듯 아팠죠.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해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누이트 여인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인내하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툰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강인한 이누이트 여인이었지만 이 감정의 파고는 그녀를 깊은 내면의 동굴로 밀어넣는 듯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낯선 밤을, 그리고 이 낯선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면에서 터져 나올 고요한 질투와 얼음 아래 감춰진 눈물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북극의 백야는 끝없이 이어지는 낮의 연속처럼 그녀의 고통도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혹독한 땅에서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툰나는 이제 그 사랑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낯선 이와의 첫 밤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남편 마나크가 사냥을 나간 뒤 아툰나와 카스룩은 이글루 안에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밤은 길었고 공기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툰나의 마음 속에서는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질투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마나크. 그와의 관계에 낯선 이가 끼어들었다는 사실이 아툰나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글루 한편에 앉아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죠. 그의 침묵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고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부탁과 우리 부족의 전통이라는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누이트 사회에서 여성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목숨을 걸고 사냥을 했다면 이글루 안에서는 아내가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들고 얼어붙은 옷을 바느질하며 가족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북극에서는 남성 못지않게 강인한 여성의 역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때로는 남편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으로 공동체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툰나의 강인함은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의 질투와 두려움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툰나가 몸살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카스룩이 다가와 이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요?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차라도 끓여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주세요. 카스룩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다정했습니다. 그는 아툰나에게 차를 끓여주고 옆에서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툰나는 그에게서 그 어떤 위협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배려는 아툰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플 때 그저 저를 돌봐주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상치 못한 온기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아도 좋아요. 난 그저 이 집의 온기가 좋을 뿐이에요. 그의 그 말은 제 마음속 얼음을 깨뜨리는 망치 같았어요. 아툰나는 자신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질투 때문이기도 했고 남편에 대한 혼란 때문이기도 했으며 낯선 이의 예상치 못한 친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흐느꼈고 그때
이글루의 문이 열리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마나크가 들어섰습니다. 마나크는 아툰나의 눈물과 그녀 옆에 앉아있는 카스룩을 보았습니다. 마나크는 아툰나의 눈물을 보고도 그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툰나의 옆에 앉아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스룩은 그 상황에서도 두 사람을 존중하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툰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울었을 때 두 남자 모두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녀의 슬픔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을. 북극의 추운 밤, 이글루 안에서 아툰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고요한 질투는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낯선 이의 따뜻한 배려와 남편의 깊은 이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밤은 아툰나에게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한 남자가 아닌 두 남자의 그림자로 채워지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까요? 고요한 질투가 눈물로 흐른 밤이 지나고 아툰나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남편 마나크가 그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사냥터에서 들었던 포효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지고 아툰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사랑은 독점이 아니라고 배웠어. 물론 처음에는 너를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덜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북극의 삶은 너무나 외롭고 고된 것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아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같으니까. 마나크의 말은 아툰나의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사랑은 독점이 아니다. 그에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위한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툰나가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기를 바랐고, 그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자 공동체의 강인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툰나는 카스룩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카스룩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툰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변함없이 사려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툰나의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차를 끓여주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사냥에서 돌아올 때는 늘 아툰나가 좋아하는 부위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조심스러운 애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애정은 남편 마나크와의 사랑과는 또 다른 따뜻하고 안정적인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새로운 종류의 온기를 주었어요. 남편 마나크가 저희 삶의 기둥이었다면 카스룩은 그 기둥을 둘러싼 따뜻한 털가죽 같은 존재였죠. 그와의 시간은 저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그때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툰나는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북극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누이트 사회에서는 아이가 누구의 혈통인지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부족의 미래이자 공동체의 희망이었으니까요. 아툰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나크와 카스룩, 그리고 아툰나. 세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세 사람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나크는 아들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쳤고, 카스룩은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었으며, 아툰나는 따뜻한 옷을 지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넘치는 사랑 속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이누이트 사회는 공동 양육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부모만의 것이 아니라 부족 전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아이를 데려가 키우는 관습도 있었고, 사냥에 나간 부모를 대신해 이웃들이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부족의 보물이었고, 부족 전체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툰나의 아들 또한 그렇게 세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아툰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마나크에게서 든든한 배우자의 사랑을 배웠고, 카스룩에게서 예상치 못한 위로와 배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랑이 합쳐져 그녀의 아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질투와 슬픔을 넘어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그들의 방식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극의 눈은 끊임없이 내리고 쌓이며 모든 것을 덮었지만, 아툰나의 기억 속에 새겨진 순간들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오랜 겨울밤의 이야기처럼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나크는 아주 오래전에 눈 속으로 돌아갔어요.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저희 첫 번째 사랑이었죠. 그는 저에게 삶의 뿌리를 주었고 혹독한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스룩은 다른 마을로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가물가물하네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는 저에게 새로운 종류의 사랑과 위로를 가르쳐 주었죠. 삶은 계속되었고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전통적인 이누이트의 생활 방식은 점차 현대 문명에 자리를 내주었고, 이글루 대신 나무집과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무스나 카리브를 찾아 먼 길을 떠나던 사냥꾼들은 이제 스노모빌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툰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부인 공유의 전통 또한 이제는 거의 사라진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툰나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웃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그 아들의 자녀들, 즉 아툰나의 손주들이 이 언덕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툰나는 강인하고 현명한 할머니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를 때면 저는 늘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혹독했지만 아름다웠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요. 그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가 살았던 삶을 이해하니까요. 그녀의 삶은 서구의 잣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누이트 사회에서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지혜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숭고한 방식이었습니다.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로를 나누고 보듬어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아툰나는 온몸으로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고 또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 속에서 소중한 아들을 얻었죠. 눈 속에 묻은 발자국처럼 그들은 제 인생을 함께 걸었어요. 그 발자국들은 사라지겠지만 그들이 남긴 온기는 제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누이트 여성 아툰나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사랑은 독점적인 소유일까요? 아니면 함께 나누는 온기일까요? 혹독한 북극의 눈밭에서 피어난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내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차가운 북극에서 온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그녀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으며 영원히 눈 속에 묻히지 않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